여러분들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아주 단순해요. 안 아프게 하는 거. 제가 가끔 예전에 상담할 때 아프지 않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단 코스. 가르쳐 줄까요? 절대 분노 안 하고 상처로 안 아파지는. 첫 번째. 그렇죠. 해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해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하면 돼요? 이혼하기 전에 자기가 외도를 하는 게 아무나. 선생님 내 나이가 몇 개인데요. 아니요.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딱 한 번 하면 그날 바로 가요. 그날 바로. 외도 내가 외도해버리는가 그것도 즉각 그냥 일석으로 그냥 아주. 그러면은 안 아파요. 그 다음부터. 아프지도 않아요. 남편 봐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가보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상관녀 되는 길이야. 이 쉬운 거를. 신기하긴요. 바로 그날 해리가 오니까. 해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해리는 순식간에 와요. 해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나? 여러분들처럼 막 6개월, 1년 막 끄끄거리다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나? 이혼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면 뭐가 됩니까? 남편이? 남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속이 후련해요. 이혼한 분들은 알아요. 이혼하면은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살 것 같아요. 아주 신나 죽어요. 좋아요. 언제까지?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내가 몰랐던 상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움직이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허전하지요. 외롭지요. 구멍이 하나 뻥 났죠. 그래서 여기다 뭘 채워놔야 돼요? 쇼핑으로 갖다 물건으로 채우는 턴. 아니면 여행으로 가가지고 기분으로 채우는 턴. 뭘 집어넣는. 요거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결론은 일로 가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이 상간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혼한 여자를 제일 좋아해요.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엔 미혼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미혼보다는 이혼한 여자, 미혼은 피곤해요. 자, 아마추어들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를 니 외도할래? 아니요. 그럴 거면 여기 안 왔죠. 그래요. 그럼 이건 때려치고 이혼? 여기 왜 와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마지막까지 내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온 거잖아. 아닌가? 물론 이혼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다가 이혼 못하고 얼떨결에 남편이랑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떨결에 들어오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최소한 노력이라는 거, 이 회복에 관련되는 노력에 가능성을 두고 한 번은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치료를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일시적이지 않고 상처가 작용하지 않고 치료가 돼 있으니까 원래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원래 모습으로. 그래야 남자를 보는 눈도 생기고 내 아이들도 이 케어해 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성애를 잃지 않게 돼요. 이 1과 2는 대부분 모성애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혼한 분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만 끼고 도는 사람. 아이만 보고 삽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돌멩이죠. 남자는 절대 안 만나고 아이만 끼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남자를 좋아하면서 아이는 팽개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을 곰곰이. 이 두 개 병행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 치료가 안 되면 절대 병행이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한 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상처 치료를 하는데 상처 치료하러 오나요? 편한데?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뭘 할 사람 없으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언제까지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혼하고 그때까지는 허전함이라든가 힘들고 답답해 이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 하려 그러면은 부작용이 나요. 뭔지 모르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항상 이혼할 땐 하더라도 내 최소한 미련 없이 정말 내 최선을 다 물론 내 치료를 기본에다 두고 내 최선을 다하고 하는 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정리해도 늦지가 않아요. 저는 이혼하지 말아주기가 아니거든.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철근 같은 거 아시죠? 왜? 몸이 이렇게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뽑아버립니까? 아프다고? 아니에요. 철근을 그냥 낀 채로 병원 갑니다. 왜? 과다치료로 죽거든요. 그거 뽑아버리면. 비록 상처이긴 하더라도 그걸 갖고 있을 때가 그나마 그거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이래서 그걸 뽑아버리게 되면 과다치료로 죽습니다. 안 뽑으면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뽑아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뽑을 때는 뽑아내면 시원할 것 같죠? 뽑아내면. 그러나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빈 공백을 어떻게 뭘로 메우려고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내가 뽑아내더라도 거기를 딱 감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치료예요. 그거를 해놔야 돼요. 상처가 작용하게 하면 안 돼요. 그 공백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메꾸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프고 힘들고 남편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왜? 그게 아무리 아픈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거를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뽑아내버릴지는 그 다음에 내 치료되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자꾸 뽑으려고 만들어요. 뽑으려고. 힘드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혹시 생손 알아보신 분 계시나요? 생손. 저는 알아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것도 째고 뭐하고 장난 아니에요. 뼈 주변으로 곱는 거거든요. 생손 하는다 그래요. 엄청 아파요. 그런데 그때 아플 때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버려요? 아프다고 손가락 자를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 자르면 시원할 것 같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손가락 없이 살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을 아직은 뽑아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하고 나서 남편을 뽑아내도 그 자리를 치료되어 있는 이 감정으로 쫙 메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때 결단을 내려도 늦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짠하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안 돼. 안 돼 하고 기다립니다.